우원의 빽빽한 덤불 속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어미 오리는 둥지를 짓기 위한 아늑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를 기다렸다. 어느 화창한 아침, 달걀 껍질이 딱딱거리고 작은 솜털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깨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달걀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달걀 위에 앉았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병아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병아리가 마지막 알에서 부화했지만 나머지 새끼 오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깃털이 회색이었습니다. 오리 엄마는 그런 못생긴 아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언젠가는 그의 동료처럼 되기를 바랐다. 나머지 새끼 오리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들은 그를 역겹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오리는 아이들과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못생긴 오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리는 어린아이들을 가금류 마당으로 데려와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오리 새끼들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행동 규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리는 가장 고귀한 뚱뚱한 드레이크에게 그 무리를 선물했지만 그는 못생긴 오리를 공격했고 그녀는 실패한 병아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패트 드레이크는 마당에서 괴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자라서 다른 새끼 오리처럼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괴롭힘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못생긴 새끼 오리는 가금류 마당을 떠났습니다.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그는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리는 여기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하얀 새가 그의 호수로 날아갔습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새인지 몰랐지만 그는 감탄하면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오리가 이 사랑스러운 하얀 새처럼 되고 싶어요. 겨울이 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처음으로 하얀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광경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새끼 오리가 먹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음식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춥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오리는 농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농부는 얇고 불행한 병아리를 보았을 때 그를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농부는 살이 찌고 자랄 때까지 오리 새끼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봄이 왔다. 주인은 병아리를 잘 돌보았고 그는 많이 자랐습니다. 오리는 이미 많은 공간이 필요했고 농부는 그를 호수에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 기슭에 서서 못생긴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는 반사의 멋진 새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그는 호숫가 전체를 때리며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전에 한 번 보았던 긴 목을 가진 똑같은 아름다운 흰색 새를 보았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새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녀는 미소 지으며 윙크했으며 함께 호수를 헤엄쳤습니다. 못생긴 오리 새끼는 그의 행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호수 기슭의 뚱뚱한 드레이크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어린 백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때 가금류 마당에서 몰아온 못생긴 새끼 오리가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놀랐던 것은 추악한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알이 우연히 오리 둥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백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금류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한때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한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순무를 심으셨고 아주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순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순무를 으러갔습니다.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순무를 뽑았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의 등을 잡고 순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것을 숙고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소녀를 그들의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떨렸다.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의 치마를 잡고 다시 순무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손녀는 자신의 개를 벌레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순무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레가 달려와 손녀의 손수건을 붙잡고 순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버구,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고 당기지만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은 순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짖고 달아났다. 개는 혼자가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딱정벌레의 꼬리를 잡고 순무를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손녀와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떠났고 혼자가 아니라 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여자, 손녀와 딱정벌레가 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고 2번 삐걱거리며 작은 발로 고양이의 털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순무를 함께 뽑았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무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절반을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3분의 1을, 손녀에게 조금 덜, 딱정벌레 한 조각, 고양이 한 조각, 쥐에 작은 부석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방식으로 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순무를 부정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순무를 심었고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무를 골라주셨습니다. 당김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서 순무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고 달아났다.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헛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쥐에게 갔다. 그러나 그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순무를 정직하게 공유하지 않아 동물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쥐, 고양이 또는 벌레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순무를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은 생각하고 생각을 모으고 다시 동물들에게 갔다. 그는 벌레에게 사과하고 고양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쥐에게 가장 좋은 순무 조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할아버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밥안은 순무를 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맛있는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똑같이 나눠서 할머니, 손녀를 위해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와 심지어 쥐와 함께 벌레 조각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